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조사 방침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유정 후보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혀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한 종목에 거의 90% 이상을 올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작전주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작전주가 아니더라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에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의도 전국 소식인데요. 이 주제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류 최고위원 오시자마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보셨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은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부를 챙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의 의미, 그 의혹을 인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다른 걸 앞뒤를 다 자르고라도요. 자진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감원의 조사 방침, 조사를 받게 되겠죠. 금융위원회.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근데 금융위원회 다음에 형사조사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정말로 내부의 정보를 이용했다면 본인이 일하고 있는 로펌의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만약에 의혹이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때까지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역할에서 그 지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위가 완전 바뀌게 되는 일을 받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수익 때문에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또 불거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길래 보니까 귀신도 논란 투자다, 귀신의 경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요. 1년 6개월 만에 12억 2천만 원으로 크게 주식 재산을 불린 거예요. 무려 한 5배 정도 불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중에서 한 5억여 원을 이제 가짜 백수로 알려진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미공개 내부 정보로 그러니까 되게 희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미공개 정보, 내부자들이 건네준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1년 6개월 전에 2억 9천여만 원이었던 주식 투자 액수가 주식 자산이 1년 6개월 만에 네. 12억 2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고. 예,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절묘한 투자라고 꼽히는 게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내추럴 엔도텍 주식 그래프를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지금 비상장 회사였는데요.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그 건강식품으로 열풍이 불었던 백수가 유행을 하면서 특히 고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4월에 이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 백수가 들어있는 게 5% 미만이더라라면서 한번 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추럴 엔도텍 주식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대로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정 후보자가 이 상장되기 전에 이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급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면서 뭔가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걸로 재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유정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처음에는 백수가 가장 저가일 때 팔아서 오히려 재산상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 다시 한번 5억 이득 본 거 아니냐, 시세 차익 본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맞다라고 대답을 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오히려 더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얼마를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봤습니까? 아까 그 대략 계산해 본 그 내용이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그때는 터무니없이 많다라는 표정과 함께 나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시세 차익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리액션을 했잖아요. 의원님이 계산한 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정도, 5억 5천만 원 정도를 시세 차익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오신환 의원한테 질타를 받는 모습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게 이유정 후보자나 임명을 했던 청와대나 모두 한결같이 자진 사퇴가 의혹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건데 강병규 기자. 네.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또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도 귀신도 논란 투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석에 처박힌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 종목 코스타 종목을 찝어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주식을 팔았다. 그러니까 보유 종목과 그 매매 시점이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로서 하기 힘든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놀란 분위기인데요. 이 때문에 증권가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귀신의 경지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정철진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에게 직접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그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직전에 사고 또 고점에서 팔고 그 사이에 무상증자까지도 받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정말 귀신처럼 이 마켓 타이밍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주식 전문가, 국내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 할지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경제 전문가들한테 알아봤더니 어떤 부분들은 워렌 버핏에 빗대기도 하던데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워렌 버핏은 저런 식으로 투자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 류혜 최고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쨌든 사퇴를 했는데 이렇게 사퇴를 할 때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를 할 때 청와대랑도 사전에 교감을 갖는 거겠죠. 근데 청와대에서 임명을 받거나 그래도 임명이 내정되는데 그냥 할 리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그냥 가고 싶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교감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전 여기서 사퇴하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저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저게 지금 몇 배의 차익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요. 인재 아닙니까? 네. 아니 저렇게 주식을 정말 잘 평가하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와대가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정말 딱 임명을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참 잘못 임명한 게 아닐까 헌법재판소에 비약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너무 심한가요? 네.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약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요. 이 정도면 이거는 일반인이 볼 때는 화가 날 정도입니다. 사실은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일반인이 볼 때는요. 이 정도 금액이 차익이 발생할 정도면 주식으로요. 그리고 주식을 15억 정도로 보유하는 정도는 일반인들은 이 정도 아닙니다. 그러면 청와대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퇴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얘기도 합니다. 바로 금융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이 됐겠죠. 그러면 부담이 됐다는 건 지금까지 이거는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것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그대로 그 자세로 버텼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퇴를 했다. 근데 사퇴할 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 정도 차익을 넘기는 1억을 3년 안에 모으기도 힘들어요. 지금 돈을 1억 정도를 3년 안에 모을 수 있으니까 절대 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 10억이 정도 되는 돈을 차익을 그렇게 남긴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되고 조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여권에서도 사실 이 이유정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좀 자기 거취를 빨리 밝힌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의 그 부당한 거래가 없었다, 내부 정보 이용한 게 없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당국이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사를 지켜보는 건 당연하지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법이라든지 범죄를 이야기할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정말 개인의 능력으로 이 정도까지 주식이 증가됐다면 전 정말로 특강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류혜의 최고위원.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는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하고도 네. 이게 인사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김희수 헌법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 처리로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유정 후보자는 낙마시켰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래가 될 만한 대목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사란 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성향과 또 개인을 평가해야지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끼워 팔기도 아니고 특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그리고 무슨 이 자리가 모두 법조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빼니까 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것부터가 전 잘못됐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여당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문제고요. 야당에서도 그래서 바꾸고 막교환하려고 생각한다면 야당도 그건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유정 후보자가 저희가 주식 얘기만 했지만 주식 대박 외에도 좀 독특한 이유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홍상수 영화감독 이혼 사건 네. 맡으셨죠? 예, 예.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풍부한 이론이 있고 여성 인권을 많이 대변해 왔다는 소개를 뭐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데 이 국민정서상 보면 홍상수 감독은 잘하는 것처럼 그 영화 배우 여성과 사실상 불륜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송을 맡은 거와 지금까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저는 그게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혼에 있어서는 파탄주의가 조금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그 상태를 오히려 조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이혼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이 이제 이유정 후보자가 사실 처음에 임명이 될 때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의 변호를 많이 했다라는 취지에서 임명이 된 거였는데 그러나 이 주광덕 의원이 지적한 건 그런데 불륜 논란이 있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그러면 대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목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땅콩 회항 사건 당시에 이제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 있죠. 이 사람도 직접 변호했던 게 바로 이유정 후보자고요. 또 세월호 유족 변호도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는 사실 범죄인도 맡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불리한 쪽, 그렇죠. 유리한 쪽 다 맡을 수 있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좀 비판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맞습니다. 맡은 사건을 갖고 변호한 사건을 갖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유해 최고위원 그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요거 결론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아직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날 직권 상정해가지고 표결을 처리를 하겠다는 게 여권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어제도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헌법재판관의 부적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그 부분은 통과가 되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지만 또 월요일 날 회의가 하는데 딴 얘기가 나오면 당황스러울 것 지금 같습니다. 유여의 최고위원이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유정 후보자가 마지막 낙마 인사가 될까요? 그 역시 확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운명 역시도 위태롭기 때문인데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포스텍 고 박태준 설립 이사장님과 기독교 신앙은 저의 이 의식을 형성하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 기업부의 4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박성진 후보자 해명을 보면서 4차원의 정신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이 된 박태준 전 총리의 영혼에 기대어서 자신을 변호하는 분, 그래도 장관은 해야겠다는 분, 정신세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마저도 같은 이공계 출신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4차원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역사관 문제를 좀 도마에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유독 지금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당이 바로 류해 최고위원이 몸담고 계신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자리에 오면요, 항상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꼭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네. 특별히 모시는 아까 건데. 말씀하셨던 이제 법조 3종 비리라고 저희가 카드 뉴스도 나갔기 때문에 김우수 재판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되게 애매한 입장을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정말 통과 아니다 이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 3종 비리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박성진 청문회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애매한 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하기에도 애매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 다른 이야기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역사관이 일치하는 인물이라는데. 또 일치한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이거는 말 안 한 제가 이거 멘트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인사를 안 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지금 멘트를 보면요. 생활보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증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생활보수라는 이렇게 뭔가 애매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수 중에서는요. 이런 단어는 또 처음 보는데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생활보수라는 단어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확 와닿았습니다. 왜 아파트 관리 보수 이런 단어가 들어서요. 오히려 수용주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리페어 수리라는 말씀을. 수리라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 특이한 보수가 아닌가라는. 그런데 저는 도리어 박성진 후보자 말이 더 자유한국당에서 좀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게 네. 보수 정당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생활에 묻어나는 생활보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좌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중에서 강남좌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생활보수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와 닿는 느낌이 들지만 말장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사실은 이 용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해도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청와대가 생활보수라는 단어를 쓴 걸 지금 만족해 하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본질로 돌아올게요. 이 생활보수라고 밝혔던 이제 청와대 의중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 이때까지 그 낙마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으면 직접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여론의 반응을 보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제 박성진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의 여론 반응에 대해서는 우선 청문회까지는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우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결론은 이 박 후보자의 지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가 생활보수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요. 뭔가 큰 의미를 담아 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크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박성진 후보자 아무튼 간에 좀 논란이 좀 커지면서 인사청문회 역시도 이례적으로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게 오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 정치데스크가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